찍어보고 일로 와.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할 거는 수동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수동태. 자, 수동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기 위해선 이 수동태라는 걸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수동태라는 건 어떤 개념에서 흘러나오는 거냐면 결국 동사라는 개념에서 뻗어나오는 한 가지의 정보 중에 하나다. 자, 선생님이 동사라는 게 영어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영어에서 동사가 전달하는 게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생각 못하고 공부를 해나가면 이게 하나하나가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지. 그 동사라는 것이 전달하는 세 가지 정보가 바로 이거지. 태와 수와 시제. 그래서 태, 수, 시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정보를 한 번에 가져간다는 거야. 뭘 통해서? 동사라는 걸 통해서. 이 동사라는 것의 첫 번째 이 태라는 것이 voice. 이게 형태인 거야, 형태. voice가 이제 목소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형태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태라는 것은 수동태와 능동태로 나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동태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 동사의 앞에 있는 주어가 이 동작을 공부당하듯이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능동태는 뭐다? 너희들이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듯이 능동적으로 하는 걸 능동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수동태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비동사 다음에 PP. 그리고 주로 전치사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이 수동태라는 걸 알기 위해 기본 개념 태, 수, 시 중에서 태라는 것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수와 시제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수는 수의 일치라는 것이었죠. 수의 일치라는 것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첫 번째, 주어가 3인칭일 때. 두 번째, 주어가 단수일 때. 단수 복수, 그지? 그리고 동사가 현재 시제일 때는 요때 들어가는 동사는 비동사는 is나 was가 돼야 되고,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s나 es를 붙여줘야 되는 요 규칙이 바로 수의 일치. 이 경우는 언제 많이 나오냐면 주어하고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 들어간 다음에 그 뒤에 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요 수의 일치가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온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 이거는 시라고 썼지만 사실은 시제라고 보시면 되죠. 시제는 동작이 일어난 때를 얘기하는 거지.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걸 요 동사가 표현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는 세 가지의 시제가 존재하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하지만 영어에는 시제가 24개가 됩니다. 24개는 왜 그러냐면 수동태의 시제 12개, 능동태의 시제 12개. 그래서 요 24개의 시제가 존재하는데 이 시제편은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거 클릭하시면 시제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궁금한 사람은 이거 클릭하고 수업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동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가 동작을 당한다라는 표현이야. 우리나라 말에 존재하지 않는, 물론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식 표현이라는 식으로 수동태를 우리나라 말 할 때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러한 동사의 모양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이 수동태라는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단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게 수동태의 모양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이 있나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문장의 형식은 총 5개의 형식. 그래서 이것도 문장의 5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장의 5형식은 전부 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무조건 기본 필수 조건이고, 3형식부터는 목적어가 한 번씩 붙고요. 2형식에는 보어가 붙고, 4형식엔 목적어가 한 번 더, 5형식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한 번 붙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문장의 5형식이었지. 그런데 이 중에 이렇게 나누면 목적어의 유무 있고 없음을 표현을 하는 거지. 즉 유무라는 말 자체가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동사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무조건 수동태를 만들려면 이 타동사의 범주에서만 수동태가 만들어진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는 요 3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많이 공부를 했었고, 일단은 요게 근본이다, 기본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3형식 문장을 수동태 만드는 방식과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4형식과 5형식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보면 돼. 어쨌든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He was disappeared. 그는 사라짐을 당했다. disappear 사라지다라는 뜻인데, 사라지다는 몇 형식? 1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동태의 형태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동태를 우리는 이제 3형식부터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3형식 형태의 수동태를 만드는 것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3형식은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3형식을 우리는 수동태를 만들 때 일단 첫 번째, 목적어를 어떻게 한다? 주어 자리로 옮긴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능동의 동사를 뭘로 만든다? 수동의 동사, 즉 be, pp 그리고 전치사의 형태로 바꾼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능동에 있던 주어를 어디로 옮긴다? by라는, 주로 전치사는 by가 쓰이는데 전치사 뒤로 옮긴다. 요 전치사의 뒷자리로 주어를 옮긴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목적어가 요 자리에 들어가고, 요 동사를 어떻게 만든다? 비동사 다음에 pp의 형태를 만들고 전치사 써준 다음에 주어를 요 뒤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얘가 바로 능동의 형태를 수동의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시제를 꼭 일치시켜줘야 돼. 시제.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차가 쳤네요. 나를요. 자, 여기서 치다라는 이 hit은 시제가 뭐니? 과거. 이게 현재형이라면 hit. 3단 변화가 다 똑같기 때문에 s를 붙여줘야 돼. 이게 현재형이라면. s가 안 붙었다는 얘기는 과거형이란 얘기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넘겨. 그래서 어떻게 바뀌죠? me라고 쓰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I라고 바꿔야 됩니다. 주어 자리로 들어갔으니까 목적격을 주격으로 만들어야겠지. 그리고 hit이라는 걸 어떻게 한다? 얘가 무슨 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과거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면 I 다음에는 was가 돼야겠지. 그리고 hit by the car.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 거니? 요 hit이라는 과거형을 여기에 과거형 비동사로 만들어서 무조건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형식의 수동태야. 사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우리 뭐라 부르죠? 사형식을? 무슨 동사? 수여동사 또는 주다동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수여동사, 주다동사는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냐면 주어 다음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두 번인데 이 목적어에 각각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죠. 앞에 있는 목적어에는 사람이 주로 들어가고요. 뒤에 있는 목적어에는 사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물을 주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사람을 IO 간접 목적어, 사물을 DO라고 직접 목적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사람, 사물의 순서로 무조건 나와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많이 보는 TV 프로 쇼미더머니,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쇼 보여주다, 미 사람에게, the money 사물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려고 했더니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두라고 했는데 사형식엔 목적어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그럼 고민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걸, 즉 사람을 주어 자리로 당겨야 될지 사물을 주어 자리로 당겨야 될지. 자, 뭐가 정답일까? 둘 다 돼. 둘 다 목적어니까. 사람을 앞으로 당겨도 되고 사물을 앞으로 당겨도 돼. 그런데 일단 선생님은 사람을 먼저 앞으로 당기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요 사람을 앞으로 당겨.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앞으로 들어가고요. 이 동사를 어떻게 만들죠? 비동사 다음에 PP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뒤에 바로 전치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전치사를 쓰지 않고 뒤에 남아있던 사물을 그 밑으로 그대로 남겨. 밑으로 들린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치사 쓴 다음에 주어를 뒤로 당기는 거야. 이해되니? 사람이 앞으로 갈 때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He 하나도 안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는 가르쳤다. 우리에게 영어를. 됐지? 그럼 얘를 앞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 우리는 taught를 BPP로 만들면 were, teach, taught. 그대로 가르쳐 진 거지. 뭐가? 영어가. 있지 이제. by 전치사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됨? 요거 이해되니? 요런 식으로 요 내용이 일단 사람이 앞으로 넘어갈 때는 요런 식으로 하면 돼. 남겨놓고 앞으로 넘어간 건 밑으로 그냥 그대로 내리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사물을 앞으로 당겨야 돼. 사물을 앞으로 당길 때는 조금 복잡해. 그래서 사물을 앞으로 당길 때는 먼저 이 4형식을 뭘로 만드는 게 좋아? 3형식으로 먼저 만드는 게 좋아. 자, 얘를 먼저 3형식으로 바꿔보자. 4형식을 우리는 3형식으로 어떻게 바꾸죠? 주어 다음에 동사, 사람, 사물의 순서를 사물 뒤에 of나 for이나 to라는 전치사 쓰고 사람을 쓰는 거였지.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는 부사가 되는 거니까 얘는 문장의 성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물만 목적어로 하나만 남게 되는, 목적어가 하나만 존재하는 3형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렇게 바꾼 걸 수동태를 만들면 돼. 어떻게? 사물을 앞으로 당기고, 그지? BPP 만들고 요거를 그대로 그냥 밑으로 내리면 돼. 그래서 of나 for이나 to 나온 다음에 사람 쓰고 그 뒤에 by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를 쓰는 거지. 그러면 정문으로 이렇게 다 사라지는 그치? 얘도 이렇게 사라지겠지. 이렇게 사라지겠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됐니?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야 되는 건 선생님 그럼 언제 of 쓰고 언제 for 쓰고 언제 to 씁니까? 요거 기억이 나야 됩니다. 요거 뭐였냐면 기억나죠? MBCK 골프. 이게 뭐냐면 make, buy, build, 그리고 bring도 있습니다. 그리고 cook, keep, get, order, 이건 주문해주다, leave, 남겨주다, find, 찾아주다. 요거는 뒤에 무조건 for를 쓰는 거야. 요 동사가 만약 MBCK 골프면 for 다음에 사람을 써야 되고요. 그죠? of를 쓰는 경우는 언제였죠? of 뒤에 사람 쓰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죠? ask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to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ask가 of, 그지? 여기 있는 얘를 사물을 앞으로 당겨 볼게. 자, 사물을 앞으로 당기면 얘를 당기기 전에 얘랑 얘의 위치를 한번 바꿔놔야겠지? 그러면 요거 뒤에 어떤 전치사가 쓰여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럼 얘부터 먼저 해볼게. 요 자리가 지금 English로 바뀌고, 그럼 teach는 MBC 골프에 해당되지 않고 ask도 아니니까 to us가 되겠지. 이해돼? 그럼 이걸 그대로 이제 바꾸는 거야. English를 이 앞자리로. 그러면 얘는 was가 되겠지. 단수니까 was taught. 이해돼? 그리고 요걸 to us를 그대로 내려야겠지. 이렇게 to us가 그대로 내려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by him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바로 4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만드는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알겠지? 조금 복잡한데 이거를 실제로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이제는 3학년, 우리 중학교 때는 그냥 3형식만 공부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을 통틀어서 이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를 공부하게 돼.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 될까? 정리 안 해도 되니? 이거 옆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오형식 써주시면 돼요. 그래, 옆에다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5형식 보겠습니다. 5형식. 자, 5형식.
이번에는 이제 O 형식의 수동태야. O 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요게 5가지가 된다고 배웠어. 보어 자리에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 두 번째 들어가는 건 형용사, 세 번째 들어가는 건 투부정사, 네 번째 들어가는 건 현재 분사 또는 PP,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동사 원형.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끝이야. 그지? 동사 원형까지. 이게 지금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6가지란 말이지. 그럼 얘를 수동태로 만드는 건 너무 단순해. 오히려 4형식보다 훨씬 쉬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얘를 앞으로 당겨. 그지? 그리고 이 동사를 비동사 다음에 PP의 형태로 만들고 그 뒤에 얘를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뒤에 by 쓴 다음에 주어를 이 자리에 쓰는 거지. 훨씬 쉬워. 그지? 그런데 딱 주의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O형식 동사 중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사역동사. 사역동사라는 이 동사들은 let, make, have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거 뒤에는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얘를 수동태를 만들 때는 약간 특이해. 목적어를 여기로 두고 목적어 얘를 BPP 형태로 만들고 됐죠? 얘를 원래는 이제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 to를 붙여야 돼. to를 붙여야 돼. 알겠니? 얘는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로 바뀌어야 돼. 사역동사만. 나머지는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얘만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세 번째 거랑 얘랑 요 단어 때문에 차이가 나겠죠. 구별이 되겠죠. 그죠? 사역동사라는 것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이렇게 by 전치사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O형식 동사의 수동태. 근데 왜 투로 바꿔요? to로 바꾸는 건 얘가 지금 동사잖아. 그지? 근데 만약 to를 쓰지 않아. 그럼 얘도 지금 동사잖아. 그럼 동사를 2번 쓰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 그쵸, 이상하네. 그러니까 앞에 to를 붙여서 요 뒤에 있는 건 동사, 이 의미를 전달하는 핵심인 동사가 아니야. 투부정사는 다른 의미야. 즉 보의 자리에 들어간 거야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3형식, 4형식, 5형식의 수동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수동태의 형태를 전부 다 정리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